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의 시선과 말에 상처를 받곤 합니다. 특히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그 불편함과 비참함은 온전히 우리 몫이 됩니다. 애써 태어난 척해도 밤새 뒤척이며 그 상황을 곱씹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자책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감정의 파도일 것입니다. 이 감정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잠재우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고요. 그렇다면 나를 무시하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고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며 지켜낼 수 있는 5가지 지혜로운 대처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남을 이기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목소리가 되고 때로는 작은 질문 하나가 거대한 벽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를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차분하게 되묻는 용기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 무슨 뜻인가요? 혹은 지금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고 말이지요.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아주 담담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되물을 때 상대방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명확하게 지적당했을 때 당황하며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땡땡씨는 원래 좀 그렇잖아요. 하고 나를 폄하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 원래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제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차분히 되묻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조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듯한 어조로 묻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다시 되짚어보고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끝까지 무례하게 나온다 해도 최소한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태도는 당신의 내면에 단단한 방패를 하나 더 세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설정하여 더 이상 상대방이 당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알리는 명확한 신호와 같습니다. 굳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당신의 질문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침착한 질문은 상대방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동시에 당신의 침착함과 당당함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불편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그 말씀이 상처가 되네요. 또는 그 말씀 듣고 나니 마음이 불편하네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타인의 무례한 말에 상처를 받아도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은 상대방이 더 화를 낼까봐 속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참는 것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가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행동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당한 분노는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은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투보다는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외모나 능력을 폄하하는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왜 그렇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세요?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상처를 받네요. 혹은 그 말씀은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는 사과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심에 공감하고 사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최소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보았으며 자신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표현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부터 당신을 지켜낼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숨기면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신은 소중하며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줌으로써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경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이 상대방의 무례함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지혜는 바로 무시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무례한 사람에게 침묵이나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자의 비난은 현명한 자에게는 칭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말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대개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당신이 상처받거나 화내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셈이 됩니다. 이럴 때는 침묵이 가장 효과적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눈을 잠시 한 2, 3초 정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말 없이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무표정하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대놓고 무시하며 비웃는다면 그 사람을 잠시 응시한 후 아무런 대꾸 없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다음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식입니다.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 누군가 당신의 노력을 비하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무덤덤하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무반응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무례함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음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허공에 대고 외친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아서 상대방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스스로 지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반응을 유도하려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시로 대응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절약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아주는 현명한 방어막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대치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공격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소리가 침묵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지혜는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비난이나 무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존감은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맹자는 스스로를 돌아보아 떳떳하면 천하의 어떤 말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가 타인의 시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믿고 유능하며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다는 확신을 내면에 심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거야. 하고요. 또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맛보는 경험을 자주 만드세요. 매일 책을 10분씩 읽는 것,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 요리법 하나를 익히는 것 등 소소하지만 꾸준히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여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속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에 매몰되지 마세요. 각자의 삶은 고유하며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끊임없이 탐색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 그림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당신의 손재주가 좋다면 그것을 활용해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특정 분야의 지식이 깊다면 그 지식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당신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만의 견고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내적인 불안감이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믿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무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낼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평화로워지고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5번째 지혜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거리를 두는 용기입니다. 세네카는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당신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업무적인 관계나 가족 관계처럼 완전히 단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리적 거리를 두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 중에 당신의 말을 항상 자르거나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아, 네" 와 같은 최소한의 반응만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적인 대화나 감정적인 교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거죠. 가능하다면 그 사람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줄이고 제3자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불리는 현상처럼 남에게 미움받을까봐 혹은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당신을 아무리 좋게 대하려 해도 당신을 무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감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도 충분합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핀잔이나 무례한 말에는
만말로 되받아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라는 말을 들었다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식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가 당신을 더 큰 자유와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자 당신을 존중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자아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잠재력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는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하는 관계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걸러낼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오직 당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지혜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